오늘 강의가 너무 재밌어서 푹 빠져서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제가 이제 보통 이제 양방 의사들이랑 그다음에 이제 양방 의사들이 이제 주변에 좀 있어서 가끔 얘기를 들으면 한방에 대해서 되게 의학으로 안 쳐주더라고요. 양방 의사들은. 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한방을 선택하셨을 때 네. 그런 고민도 많으셨을 것 같아요. 보니까 워낙 또 공부 잘하셨고 그래서 그게 한방이 주는 그런 선입견이나 네. 그 양방하고 좀 다른 그런 좀 다른 의학 있잖아요. 좀 네. 체계도 다르고 사상도 좀 다르고 네. 그런 거에 대해서 그걸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어떻게 한방에 대해서 관심을 깊게 갖게 되셨는지 되게 궁금하네요. 그러니까 관심을 갖게 된 거는 아까 말씀하신 중학교 때 허리를 한번 운동을 과하게 하다가 디스크 비슷하게 왔었어요. 중3 때. 그래서 그때 동네 한의원에 침을 맞으러 한 2달 정도 다녔었거든요. 그때 그래도 젊은 원장님이 계셨었는데 궁금하니까 이 침을 치료하는 원리가 뭐냐, 뭐 한의학이라는 게 뭐냐, 한의원을 처음 가봤으니까요. 그걸 여쭤보면서 한의에 대한 호감이 좀 있긴 있었었어요. 근데 더 컸던 거는 아까 저희 어머님이 이제 그 뇌출혈 있으시면서 다시 이제 한방 치료도 받고 하는 거 보면서 좀 관심이 갔던 거고, 지금 보면은 아까 그래서 말씀을 드렸던 건데, 이걸 한방을 꼭 자꾸 철학으로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건 철학이 아니라 그 당시에 음양오행은 과학이었어요. 그러니까 양의학이 그 서구의 그 자연과학, 물리화학 이런 생물학 토대에 의해서 발전한 것처럼 그 옛날 그 중국 고대 시대에는 그 음양오행이 그런 역할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로 다 설명을 했던 거예요. 세상 돌아가는 거를. 몸도 마찬가지고. 다만 이제 그게 환자를 치료하는 데 와서는 명확하게 그 철학 갖고 설명을 하지만 그 약이 어떤 효능과 효과가 있다라는 부분, 그 사실은 변함이 없는 거거든요. 그건 양방도 마찬가지예요. 물리화학, 생물학 설명하지만은 어떤 특정 약물이 몸에 어떻게 반응을 하고 어떻게 변화를 시킨다는 거, 그 사실을 명확히 아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요즘은 마찬가지죠. 대표적인 게 생약이라는 부분이 결국에 이제 양방에서도 한약실고 생약으로 표현하면서 그거 연구를 하잖아요. 그럼 어떤 성분이 어떤 작용을 한다는 거, 그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물론 양방에서도 한약재의 수많은 그 복합적인 한약재의 성분, 한 약재에 대한 성분도 여러 가지가 워낙 많기 때문에 다 알아내진 못해요. 알아내진 못하지만은 사실은 그게 그러니까 잘 몰라서 그러신 거죠. 의사분들도.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떠나서 보면은 한의학도 분명히 그냥 똑같은 의학의 저기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치료 면에서는 이러이러한 몸이 안 좋을 때 어느 약재를 써서 이 사람은 어떤 처방을 써서 어떻게 치료해줘야 될 건가, 어떤 혈자를 자극해줘야 될 건가, 이런 차이만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아까 환자분들 얘기하면서 고지혈증 뭐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결국 양방에서 봤던 부분들도 그게 거짓이 아니라면 사실인 거고, 한방에서도 뭔가 발견하고 보았던 부분이 있다면 그게 잘못된 게 사실일 거란 말이에요. 다만 표현 방식의 차이만 있는 거예요. 우유라고 얘기할 거냐, 뭐 밀크라고 얘기할 거냐, 이런 차이인 거죠. 그럼 그걸 딱 따져보면은, 그래서 환자분들 중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당뇨로 오면은 당뇨는 이렇게 해서 병이 오니까 이런 약으로 접근해야 되겠다. 아니면 그 췌장 쪽이 안 좋으면서 뭐 지방기 분해를 못 한다든지, 그러니까 췌장도 마찬가지예요. 한방에는 저희가 비장이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옛날부터 소화기가 안 좋은 사람들 우리가 비위가 약하다고 그러죠. 위는 위고 비는 췌장 쪽으로 보시면 돼요. 지금은. 예, 양방 쪽은 해석으로는 지금 뭐 지랄을 비장이라고 하지만 한방 쪽으로 보면 비장은 췌장과 지랄을 포함하는 부분이고 오히려 췌장의 더 역할이 크죠. 그러니까 그래서 또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생물 시간에 우리 그 췌장액 있잖아요. 이자액이라고도 하는데 췌장이 이자니까 거기에 소화액이 분비가 많이 되거든요. 소화 요소가. 그래서 생물 시간에 맨날 시험 볼 때 외워요. 그거를. 그 대표적인 게 아말트리, 아밀라아제, 말타아제, 트립신, 리파아제, 이런 것들이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분해하는 효소란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분비하는 데가 췌장인데 췌장이 안 좋으면은 그런 부분들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러면서 자꾸 소화장애부터 심해지면 미식거리고 토하고. 그래서 그게 일반적으로 잡고 있는 사람들 참을미 잡고 한다든지, 아니면 여자분들 임신해서 입덧 잡고 한다든지, 다 그게 다 연속선상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치료해주면 그런 증상이 없어지거든요. 실제로 콜레스테롤 수치도 떨어져서도 오고. 그러니까 알고 보면은 저희가 이제 양방적인 것도 그 수많은 과학자들, 의학자들이 밝혀낸 거잖아요. 흡수해서 저희 식으로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은 네가 하는 얘기와 내가 하는 얘기가 서로 이제 어떤 점에서 타협이 되는지 일치하는지 모르니까. 오히려 이제 양방적인 부분들도 저도 이제 책 가끔 보거나 인터넷 보면서 아, 이 질환이 이런 성격이구나. 예. 예를 뭐 베체트 증후군이라든지 양방에서 여러 가지 질환들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예. 그런 부분들도 아, 이거는 그럼 한방으로 어디가 안 좋은 병이구나. 그럼 어떻게 치료를 접근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